네, 어제 저녁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네, 이번 강진과 관련해서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어제 좀 불안에 떨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살지만 어지럽고 계속해서 이제 흔들림이 감지가 됐는데 먼저 이번에 발생한 강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어제 처음에 먼저 지진이 발생했던 것은 어제 저녁 7시 44분경이었습니다. 예. 규모 처음에는 기상청에서 5.3이라고 기상청에서 밝혔다가 다시 이제 정정을 하면서 5.1,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최종 5.1이라고 밝혔고요. 예. 사실은 이것이 역대 봤을 때 역대 한 1, 2위 정도의 규모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본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후 한 40분 정도 뒤죠. 8시 32분경에 비슷한 지역입니다. 한 1km 정도 떨어진 바로 근처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처음 발생했던 5.1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뒤에 발생한 5.8을 기상청에서는 본진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처음 발생한 것을 전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6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차례 정도, 180차례 정도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규모의 지진은 2에서 3 정도 되는 지진이 한 160차례 정도 발생을 했고 규모 3에서 4가 한 10차례 정도, 그리고 4에서 5도 한 차례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한 수회 정도는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횟수는 좀 계속해서 줄 것으로 보이고요. 본진보다 더 강한 여진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규모 5.8 한반도에서 이렇게 강한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국민들이 참 많이 불안에 떨었던 것 같은데요. 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대 지진 규모로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어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규모는 절대적인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우리가 진도로 볼 수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규모 5.8에 대한 진도가 경주와 대구에서 6 정도였습니다. 6 정도면 조금 오래된 이 담벼락 같은 것은 무너질 가능성 또는 균열이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가 실제로 담벼락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균열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주와 대구가 진도 6 정도, 그리고 인근인 부산과 울산, 창원이 진도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전국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지진을 관측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기상청이 밝혔고요. 서울도 한 2에서 3 정도 되는 진도를 관측을 했습니다. 역대 5.8이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는 5.3이었는데요. 이 평안북도, 그래서 북한 쪽에서 발생한 지진이 가장 큰 규모였고 이후에 5.2의 지진이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에서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1978년도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어제 발생한 지진 5.8이 역대 1위, 그리고 처음에 발생했던 5.1의 지진이 역대 5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한으로 봤을 때도 5.8은 역대 1위고 내륙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어제 발생한 지진이 5.1은 역대 3번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생한 지진이 과거 우리가 78년부터 이 지진 관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8년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 어제 2차례 정도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전란 중이었습니다. 1951년도에 규모 6.2의 지진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물론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과거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한반도에서 규모 최 정도 되는 지진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표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7월이었죠. 울산 동쪽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그 발생한 지진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울산 해역에서 발생을 했죠. 당시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내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느낄 수 있었고 당시도 규모 5.0이니까 거의 역대 뭐 순위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우리가 규모 1 정도의 차이는 에너지로 봤을 때는 32배 정도로 봅니다. 지난 울산 지진이 5.0이고 어제 발생한 지진이 5.8. 그래서 이 규모가 1 정도 차이가 좀 덜 나죠. 그래서 울산 지진하고 비교했을 때는 16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 더 강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이 있었죠. 당시 인공 지진이 5.0, 규모 5.0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TNT 폭탄이 한 10,000톤 정도가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 경주 5.1 지진을
사실 여기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TNT 폭탄이 4만 5천 톤 정도 터졌다. 그래서 북한에서 인공지진 발생했을 때보다 한 4.5배 정도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뒤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TNT 폭탄이 50만 톤이 한 번에 터졌다. 그래서 50배 정도 북한의 인공지진 발생했을 때보다는 50배 정도 강력했다.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흔들림도 느끼고 담벼락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규모 5.8 정도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건가요? 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주에서 발생을 했고 인근 부산이나 울산 이런 지역이 진도 한 6 정도 감지가 됐는데요. 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내 지진 규모에 따른 대응 현상 이런 것을 분류를 좀 했는데요. 규모 5.0에서 5.9면 진도 6에서 7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진도 6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지진을 느낄 수 있다. 어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고 무거운 가구가 흔들리는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도 5 정도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깨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진다. 그리고 추시개가 멈춘다. 이 정도가 한 진도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 그러니까 이 처음 지진이 발생한 경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도 진도 2에서 3 정도가 감지가 됐는데요. 2에서 3 정도면 이 실내에서 현저하게 지진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야외에 있는 분들보다 실내에서 지진을 더 잘 느끼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실내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실내에서는 현저하게 어제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지만 진도 2 정도면 많은 사람들, 특히 야외 나가 있는 사람들은 지진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 이 정도가 한 진도 2,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부상자도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도 이제 수십 건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규모 5.1, 5.8 엄청난 지진이잖아요, 사실. 근데 예상보다 뭐 그렇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지반이 약해졌고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피해가 이 정도였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역에서 발생했느냐 그리고 내륙에서 발생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 달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5.0은 해역에서 발생했죠. 그래서 물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만 이번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에서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내륙에서 발생했더라도 우리가 진앙의 깊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진은 땅속 깊은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땅속에 어느 정도 깊은 곳에서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규모가 한 7, 8 정도 되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땅속 100km에서 일어난 지진인지 아니면 10km에서 일어난 지진인지에 따라서 상당한 이 지진 피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우리 기상청, 국내 기상청에서는 진원의 깊이를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바로 발표를 했었는데 한 10km 정도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봤거든요. 그래서 규모 5.1이나 5.8 정도가 한 10km 정도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담벼락이 무너진다거나 물론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아주 큰 피해는 아닙니다만 예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상청에서 밝힌 것은 한 15km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처음보다는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또 지진연구센터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층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저주파 에너지입니다. 다만 어제 발생한 것은 고주파 에너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층 건물에 영향을 좀 덜 주지 않았냐. 그래서 건물의 피해도 상당히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이번 강진과 관련해서 관측대를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잖아요. 관측대를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는데 뭐 아직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강진의 원인을 좀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지진의 원인 그리고 한반도가 강진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규모 한 4에서 5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의 이 지각판이 일본 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울릉도 같은 경우가 한 5cm 정도 끌려갔고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한 3에서 2cm 정도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의 현상은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해소 과정, 이곳에 의해서 우리가 한반도가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90차례 이상 발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으로 가장 많이 뽑고 있고요. 이 기상청에서 조금 전에 이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 주양 이동 단층에 의해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 주양 이동 단층이라는 것은 좌우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뻗어 있는 단층대를 얘기하는데요. 예. 이 단층들이 일부 힘을 좀 받으면서 이 축적된 힘이 방출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좀 어긋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 아니냐. 특히 이 지역에는 근처에 양산 단층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수많은 단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조사를 했다, 단층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경북과 이 대구 그리고 경주 지역 이런 경북 지역 아래에는 수많은 활성 단층대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최근에 발생한 지진, 북한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그 핵실험을 해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5.0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지진이 원인이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민들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 지진이죠. 5.0의 지진이 혹시 이번 지진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 이 핵실험 장소, 북한의 핵실험 장소와 경주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예. 6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인공지진이 났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 사실은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이 없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지진이 주변으로 또 다른 응력을 가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여진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기상청장께서 이제 언급한 내용, 지진 전문가가 국내선 잘 양성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지진 전문가 어렵습니까? 지진 전문가가 예. 어렵다라고 보기에는요. 사실은 우리도 지진과 관련돼서 연구소도 있고 네. 지질연구원도 있죠, 대전에. 그래서 예. 이곳에서 연구를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한반도가 지금과 같은 지진을 그렇게 느낀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지진이 역대 1위일 정도. 근데 역대 1위 지진이 규모 5.8 정도고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예. 계속해서 이런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연구에 좀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반도의 지각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돈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반도에서 안전지대 우리가 한반도는 안전지대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좀 소홀하지 않았냐 이렇게 기상청장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상청장이 추가로 앞으로 지금까지 18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고 언제 끝날지는 속단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쯤에서 생각하는 게 지난 7월에 울산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났었고 개미떼가 출현하는 걸 보고 이게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개미떼가 부산 해운대에서 출현을 했었죠. 예. 사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땅속에 있던 곤충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보이긴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7월 달에 울산에서 냄새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울산 해역에서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이번에도 경주 바로 인근 지역에서 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 울산에서 냄새가 났을 때 악취가 났을 때 민간 합동조사단에서 확실하게 원인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이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라든지 또는 화학물질이 어떤 이동 중에 이 기상 현상과 맞물려서 크게 확산한 것으로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라든지 부산 시민들이 악취를 느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민간합동조사단에서
그것이 지진의 어떤 전조 현상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울산의 어떤 악취, 이 냄새가 나는 것이 이번 지진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그 지진 단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기상청장께서 지각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한 만큼 앞으로 계속된 조사가 필요할 텐데 경주, 울산 이들 지역이 뭐 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한반도에는 또 실제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라면서요.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진 관측이 시작이 된 게 1978년입니다. 예. 자, 그럼 1978년부터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많은 지진이 발생을 했느냐, 물론 규모와 상관없이 봤을 때 총 156건, 156건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지진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곳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인데 69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차이가 한 2배 이상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45건, 부산, 울산, 경남이 44건 정도인데요. 그래서 경북과 이 대구 지역, 이들 지역, 뭐 경주 지역을 포함하겠죠. 이들 지역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해역 지역에서는 서해안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요. 이후에 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소방방재청에서 국가 지진 위험 지도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밝힌 것도 뭐 대구라든지 경북 지역, 이들 지역이 가장 위험도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북한이죠. 평양과 황북 이런 지역이 그다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또 지도상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한반도에서 6.5를 우리가 한계치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5가 넘어가는 상당히 큰 규모의 대지진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한반도가 우리가 지각, 그러니까 뭐 불레골이라고도 불립니다만 예. 대부분의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다만 한반도는 이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판의 경계가 아니고 판의 예. 내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무래도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6.5를 경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발생한 5.8보다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질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는 서로 이 단층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단층들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반도는 단층들이 끊어져 있고 단층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지진, 그러니까 6.5를 넘어가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진 피해가 더는 더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